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6학년들 드디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치?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6학년 때와는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공부 뭐 양도 많아질 거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도 길어질 테고 수업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또 어떤 것도 하냐면 6학년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죠. 그러면 중학교에 가서는 난 정말 열심히 해야지 라는 뭐 그런 다짐을 하는 학생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치? 그러면 계속 좀 그 처음에 했던 그 마음가짐들, 초심이라고 하죠.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좀 잡아가며, 그 초심을 잡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학년 처음 1학년 수학을 시작할 건데,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시작할 건데 처음에 무엇을 배우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1학년이니까 1학년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수예요. 새로운 어떤 수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수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2학년이 되어도 똑같다. 2학년 처음에 배우는 것도 수예요. 그리고 3학년이 돼도 똑같아요. 그래서 3학년 처음에 배우는 것도 뭐다? 수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수들, 이런 수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수는 뭐라고 부르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단원, 우리 첫 단원 이름이 뭐냐면 첫 단원 이름이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이야. 소인수분해. 첫 단원 이름이 뭐라고요? 첫 단원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처음 들어보죠? 소인수분해라는 말. 그치? 처음 들어볼 거야. 그치? 배운 적이 없으니까. 소인수분해. 그럼 소인수분해가 뭐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소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수를 조금 분류해 보려고 해. 수를. 어떤 수를 분류할 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수들 많이 썼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수들부터 처음 배우기 시작하지. 그런 수들을 뭐라고 부르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수들을 뭐라고 부르게? 자연수라고 불러요. 자연수.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를 조금 분류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런 애들을 자연수라고 한다며요. 예, 맞아요. 그리고 자연수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이 포함되지 않아. 0은 자연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아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못 들어가냐면 분수나 소수들 있지. 분수나 소수들도 자연수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연수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애들이야. 근데 자연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래서 자연수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수가 있지. 그 수가 바로 누구야? 1이지. 그래서 자연수에는 1이 있어. 1.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냐면 처음 듣는 말이 나올 겁니다. 처음 듣는 말 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 소수는 아까 0.3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소수가 아니야. 다른 소수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합성수라는 애가 있어. 합성수라는 애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이렇게 분류합니까? 가장 분류하는 기준 중에서 제일 편한 건 뭐냐면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네를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분류 기준은 사실 이 분류 기준은 이렇게 나누는 그 분류 기준이 되는 애가 있는데 분류 기준은 뭐가 된다? 분류 기준은 약수의 개수. 약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얘네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약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우리 약수, 배수 배운 적 있죠? 초등학교 몇 학년 때? 4학년 때야, 5학년 때야. 그때 배운 적 있죠? 그치? 그래서 1의 약수는 누군지 아세요? 1의 약수? 우리 약수들 배웠던 거 약수 어떻게 찾는지 기억나?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찾아줘 라고 했어. 12의 약수를 찾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해. 1 곱하기 12. 그러니까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를 찾는 거야. 그리고 차례대로 웬만하면 1부터 무조건 시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커지는 숫자들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럼 1보다 다음 큰 수는 누구니까? 2지. 그럼 2 곱하기 몇 해서 12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2 곱하기 몇이야? 6이잖아. 그래서 2, 6,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다음이니까 누구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얼마? 4. 3, 4, 12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는 누군데? 4인데 그 4가 이미 여기 나와 있지. 그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약수는 누구예요? 라고 할 때 여기 써있는 6개의 수가 모두 12의 뭐에 해당한다? 약수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1, 2, 3, 4, 6, 12 이 6개의 숫자는 12의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 라고 했다고. 그치? 그러니까 12는 약수가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6개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해볼까? 2의 약수는 어떻게 돼? 2의 약수 2의 약수는 이거밖에 없지. 1 곱하기 2 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2의 약수는 여기 있는 누구와 1과 2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그러면 1의 약수는 뭐야? 1의 약수라는 건 곱해서 1 되는 숫자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누구밖에 없겠어? 1 곱하기 1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잖아. 그럼 1의 약수는 누구예요? 라고 할 때 1과 1이에요 라고는 얘기하지 않지. 그냥 1의 약수는 누굽니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럼 결국 1의 약수는 몇 개? 1개. 맞죠? 그치? 그래서 1은 1이라고 하는 애는 약수가 몇 개인 수? 얘는 약수가 1개인 수고요. 2라고 하는 애는 약수가 몇 개인 수? 얘는 약수가 그치? 2개인 수가 되겠고 얘는 그럼 12의 약수는 6개잖아. 그치? 많지. 그래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그냥 이렇게 끊을게요. 약수의 개수가 얘는 그냥 얘 1개, 2개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많아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몇 개부터? 3개부터. 그래서 얘는 3개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여기는 1 자연수죠. 2 자연수죠. 12 자연수죠. 자연수를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지. 그래서 저 혼자 1 딱 써있지. 그래서 얘는 그 1이야. 그럼 얘는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2개지. 이렇게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애들을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 소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게 소수야. 그러니까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2개이네. 알겠지? 약수가 딱 2개밖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수. 알겠죠? 그러면 12라고 하는 건 약수가 3개 이상이지. 이렇게 약수가 3개 이상인 애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라고? 이게 바로 합성수야. 합성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수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치? 누구와? 1과 그리고 누구? 소수 그리고 누구? 합성수. 셋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1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거? 하나인 거. 그치? 1에서 1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소수라는 걸 배우는데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오직 몇 개? 2개. 그치? 딱 2개인 애들을 소수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애들부터는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자? 합성수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지요? 될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정의는 약수가 2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그런 수입니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 소수는 약수가 1하고 누구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까 2라고 하는 애는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은 2. 그래서 1하고 자기 자신은 2.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1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당연히 약수는 몇 개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2개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웠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거듭제곱이라는 걸 좀 배워볼 겁니다. 뭐? 거듭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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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거듭제곱이 뭔데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수를 연속해서 곱할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를 내가 이렇게 여러 번 곱했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2를 몇 번 곱했지? 3번 곱했지. 2를 3번 곱했지. 2를 3번 곱했는데 얘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야. 어떻게? 2를 몇 번 곱했습니다. 3번 곱했습니다. 2를 좀 크게 써주고, 그러니까 2를 원래 크기로 써주고 약간 작게, 그리고 2의 오른쪽 윗부분에다가 3번 곱했다라고 3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아래쪽에 써있는 숫자 그리고 위에 써있는 숫자가 있지. 이 밑에 써지는 이 숫자, 이곳에 써지는 이 이름이 바로 뭐냐면 얘를 우리가 밑이라고 부를 거야. 밑에 있으니까 밑이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 있는 애를 밑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름이 예뻐. 이름이 뭐냐면 지수야. 지수. 지수라는 친구들 거의 반에 막 학교에 한 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학교에서 막 이제 막 놀림 당하죠. 중학교 가면은 얘 이름이 지수래. 막 지수 법칙 막 이러면서 막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다? 지수. 그래서 밑과 지수의 형태로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거듭 제곱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거듭 제곱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2의 세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봐봐. 이런 게 있어. 이번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게 있어. 얘는 2를 2번 곱하고 3을 몇 번 곱했어? 3번 곱했지? 얘도 우리는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2하고 3을 따로따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2를 몇 번 곱했고요. 이 몇 번? 2번 곱했지? 그러니까 2 위에다가 작게 2라고 써주는 거야. 근데 아직 안 끝났지? 그치? 왜냐면 2는 이렇게 묶을 수 있고 3도 자기들끼리 묶을 수 있어. 그치? 근데 2하고 3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2랑 곱하기로 그냥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은 몇 번 곱했으니까 3번 곱했으니까 이 3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쉽지? 별로 어렵지 않지? 읽을 때는 2의 아까 몇 제곱 이렇게 읽는다 그랬지? 2의 2제곱. 근데 2는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얘는 그냥 제곱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얘는 그냥 제곱하면 안 되겠지. 그럼 얘랑 똑같은 거니까 구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문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문자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A라는 문자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A 곱하기 또 A 곱하기 A 이런 애가 있어. A를 3번 곱했네. 그치? 그럼 뭐라고 쓰자고? A라고 써주고 그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다가 몇 번 곱했는지 횟수 몇 번? 3번. 그래서 읽을 때는 A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읽어주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 거듭제곱이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이 거듭제곱을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걸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저 단원의 이름 뭐였어요? 소인수분해지. 그 소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인수분해는 뭔데요, 선생님? 소인수분해는 이런 겁니다. 소인수분해는 여기서 소라는 애가 뭘 뜻하는 애냐면 얘가 소수라고 생각하면 돼. 소수. 아까 여기는 이소수 얘기하는 거야. 이소수. 소수 아까 뭐였어?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딸랑 2개. 그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이네. 알겠습니까? 그게 그 소수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수분해라는 말이 나오지. 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면 인수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여기는 인수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쓰기도 하냐면 이 인수는 다른 말로 약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인수랑 약수는 사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그래서 분해한다라는 건 곱꼴로 표현하겠다. 곱하기로 뭐한다? 표현하겠다. 그게 소인수분해야. 말이 어렵습니까? 조금? 직접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12라는 애가 있어서 12. 우리가 12라고 하는 애는 내가 2 곱하기 몇이라고 쓸 수 있어? 2 곱하기 몇? 응, 2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2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6인데 아까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소수들로 표현해야 돼. 근데 2는 소수가 맞지만 6은 소수가 맞나요? 6은 소수가 아니지. 그치? 왜냐면 이 6의 약수는 1, 6도 있지만 2 곱하기 3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6을 내가 다시 한번 무엇으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다시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이 6을 다시 한번 몇과 몇으로? 2 곱하기 3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끝인 거야. 이게 나 지금 뭐 한 거라고? 소인수분해 한 거야. 소인수분해. 그런데 소인수분해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바로 뭐냐면 12의 어떤 약수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곱해지는 각각을 이렇게 곱해지는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이걸 우리가 인수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좀 전에 거듭제곱 배웠잖아. 그치? 거듭제곱을 배웠으니까 나 여기 있는 얘네를 이가 2번 곱해졌네? 그러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내가 뭐라고? 2를 2번 곱했어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3. 여기까지 요렇게 써주는 거. 이걸 나는 12를 뭐 한 거다? 소인수분해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인수는 인수인데 얘도 사실 인수는 인수야. 왜냐면 2 곱하기 6의 꼴로 만들어졌지. 곱해지는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고? 인수. 그러니까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야. 그러니까 6도 인수는 인수인데 무슨 인수는 아니야? 소수인 인수는 아니지. 맞아요? 그래서 인수 중에서 특별히 소수인 인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소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소인수라고 부르는 거야. 인수 중에서 소수인 애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곱해지는 각각 중에서도 소수인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소인수. 알겠습니까? 그러면 12를 내가 소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때 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소인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소인수는 누구니? 그러면 2하고 3이 소인수예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소인수분해라고 한다. 알겠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소인수분해를 할 때 항상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 그리고 너희도 이미 알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4 이런 거 한번 해볼까? 24를 소인수분해 해봐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치기 할 때는 웬만하면 소수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수부터 웬만하면 써주는 게 나중에 보기도 편해. 그래서 24를 2 곱하기 내가 몇으로? 1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이 12를 또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얘를 또 다시 한번 몇 곱하기? 2 곱하기 몇으로? 6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6을 다시 한번 또 몇 곱하기 몇으로?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3은 더 이상 안 되지. 소수로 끝난 거야.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끝에 있는 애들, 이 끝에 있는 이 여기도 이 여기도 이 끝에 있는
얘네들을 싹 다 곱한 게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4라고 하는 애는 내가 2를 몇 번 곱하고 3번 곱하고 3을 한 번 곱한 형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2를 3번 곱했으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 그치? 거듭제곱 배웠으니까 곱하기 얼마? 3 한 번. 요렇게. 알겠습니까? 쉽지? 이거 할 줄 알 거야. 그리고 또 뭐도 했냐면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방법. 그게 뭐냐면 우리 니은자로 나누기 했던 거 기억나? 막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런 거 구할 때 그렇게 진행할 거야. 그래서 24라고 하는 이 숫자를 니은자로 이렇게 나누는 거. 기억하죠? 그치? 나눌 때 근데 좀 기억해 줘야 될 건 뭐냐면 나누긴 나누는데 이때 나누는 수를 무조건 소수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소수인 약수들로, 소수인 인수들로 곱하기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나누는 숫자들은 무조건 무슨 수? 소수. 알겠지? 소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누구야? 2지. 그러니까 2로 결심이 나누는 거야. 2로 한번 나눠봅시다. 2로 나눴더니 얘는 얼마가 나와요? 12. 그 다음에 또 얘를 몇으로?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얘는 2, 6, 12. 또 3. 2로 나누면 3이 나오겠지. 3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나눈 수와 마지막에 있는 요 수까지 싹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2를 몇 번 곱하게 됐고 3번, 그리고 3을 몇 번? 한 번 곱하게 됐지. 그래서 24라는 애는 결국 2의 몇 제곱? 3제곱 곱하기 얼마입니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어때? 아까 거랑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랑 결국 계산 결과는 똑같죠. 그치? 근데 공간을 얘가 더 이렇게 옆으로 많이 차지하잖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이쁘지 않겠어?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라는 거야.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총 얘랑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한 이 니은자로 나눗셈, 거꾸로 나눗셈 하는 거,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소인수분해가 뭔지, 그리고 거듭제곱이 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처음에 자연수, 우리가 배웠던 초등학교 때 열심히 다루었던 그 자연수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그치? 자연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세 가지. 누구? 1과 소수와 합성수. 그쵸? 근데 그 나누는 분류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분류되는 기준? 누구의 개수? 약수의 개수. 그치? 약수의 개수가 1인 건 1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약수의 개수가 몇이네? 몇 개이네? 2개이네. 약수가 딱 2개인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소수. 그리고 3개 이상인 애들은 뭐라고 부르자? 합성수라고 부르자 라고 했던 거 아시겠죠? 소수의 정의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는 약수가 2개인데 왜 2개였어? 소수의 정의가 뭐였기 때문에?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이기 때문입니다.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대. 그러니까 2 같은 경우는 1하고 2 이렇게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소수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소인수분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